자, 시황센터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였지만 이제 유럽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악재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독일과 영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시장에 부담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민아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은 이번에 발표된 GDP가 0.3%로 하락하면서 연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려감이 번지며 이렇게 유로스톡스 50지수 0.14%가량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4,269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프랑스 까크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 그리고 영국 증시 모두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유 살펴보시면 3% 넘게 밀려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3.4% 하락한 71.81달러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추가 감산이 없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우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빈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추가 감산에 대해서 가능성을 내비쳤었는데 이번에는 이 러시아 쪽에서 새로운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추가 감산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시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선물 가격 보시더라도 3.4%로 밀려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투자 심리가 어땠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호황제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이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25% 가까이 폭등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했던 하루였는데요.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이 채무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면서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당파적인 행동을 보여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는 해법에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채무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이 재무부에 현금이 고갈되는 이른바 엑스데이트 전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AI 관련 업체를 비롯해 반도체와 IT 업종, 항공, 운송, 부동산, 그리고 주택 건설 등이 상승했던 반면 헬스케어, 유틸리티, 에너지, 기초 소재는 약세를 보였고 양호한 경제 지표 영향으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벤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3.814%를 기록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0.3%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부진한 실적과 향후 전망 하향 제시로 소매업체 달러트리의 주가가 12% 넘는 급락세를 보였으며 반면 증권사 시티그룹이 향후 실적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크루즈 선박 운영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3% 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이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사분기 GDP 증가율이 연율 1.3%를 찍게 돼 시장 예상치였던 1.1%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제 위축 우려를 다소 감소시킨 건데요. 오늘 지표는 잠정치로 앞서 속보치로 발표된 1.1%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로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 등 세 차례로 나눠 발표되며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오른 것을 보아 미국의 경제 성장이 나아졌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진하다고 평가하는 모습인 가운데 1사분기 성장률이 다소 상승한 것은 미국 경제의 최대 동력인 소비자 지출이 속보치의 3.7%에서 이번에 3.8%로 소폭 상향 조정된 덕분이라면서 지난 1년간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민간 기업과 부동산 부문의 투자 감소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장세를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고용지표 역시 개선된 결과로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천 건이 증가한 22만 9천 건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24만 5천 건보다 약 1만 6천 건이 적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또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연속 청구 건수 역시 179만 4천 건으로 이전 주 대비 5천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화되는 의미라면서 청구 건수가 거의 오르지 않는 가운데 10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한 연방준비제도의 6월 금리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HSBC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주식 보유 비중을 오히려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SBC는 만일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것을 위험자산의 포지션을 줄이는 전략적 기회를 쓸 것이라면서 협상 직후 시장에서 유동성이 메마를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부채 한도 협상 불발을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협상이 실제로 타결됐을 경우 시장의 반응은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은 강세를 보일 것이지만 협상 타결로 인해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 시장의 유동성이 걷어들여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사의 러닝 모델 또한 이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한편 HSBC는 글로벌 경제가 급속한 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것은 증시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골디락스와 같은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 여건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양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국영기업 그들과 함께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천연가스 관련 업체 에어프로덕스 앤 케미컬스의 주가가 오늘 0.5% 상승해 272달러 12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어프로덕스는 이번 계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슈카다르주에 천연가스 합성가스로의 처리 시설을 매입해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 산업단지는 국영 에너지 회사인 우즈벡 네프텍 가스 JSC의 가스 액체 시설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에어프로덕스는 대규모 공기 분리 장치 2개, 그리고 대규모 자동열 제재 장치 2개, 수소 생산 장치 1개를 보유 운영하게 되며 장기간의 인수 또는 지불 고정 수수료 계약에 따라 산소와 질소, 수소 및 합성 가스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알렌타운에서 지난 1940년에 설립된 에어프로덕스는 약 19,7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상무부의 4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상승이며 이어 상무부의 4월 내구재 주문량, 미시간 대학의 5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이어지고 빅라스, 버블잉크, 부스알렌 해밀턴 홀딩스, 히베링크, 다이아나 쇼핑잉크, 그리고 노트 옵쇼어 파트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소비지표 그리고 물가지표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도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2,57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하며 0.5% 밀려난 2,55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업종별로 보시면 어제 장에서는 전기전자 섹터가 또 상승폭을 켜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주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셀업체들은 조정을 받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0.34%, 삼성 SDI가 1.96%, 그리고 LG화학이 1.11%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0.44% 상승한 68,800원의 종가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장중에는 7만 원 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면서 0.44%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1% 넘는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반도체 투톱종에서도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5.94% 상승한 10만 3,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정말 오랜만에 10만 원대로 돌파를 하면서 10만 3,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이렇게 반도체 투톱 모두가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일장에서 영향을 줬던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AI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고요. 또 시장은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에 집중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치 또한 월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수준보다 2배 가까이 뛰어오른 수준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높였고요. 이에 따라 AI용 반도체가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서비스업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 보시면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엇갈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1.48% 올랐고요. 카카오는 0.18%로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거래일, 그러니까 수요일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중국의 한일령 우려감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요.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나 했는데 카카오는 조금 오르다가 장중에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0.18% 하락한 56,7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1.48% 오른 20만 6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특이점은 장 후반부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아나갔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또 서비스 섹터에서 게임 관련 종목 한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0.32% 소폭 오른 가운데 NC소프트가 어제 6.28%로 급락을 했습니다. NC소프트는 신작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NC소프트는 신작인 스론앤 리버티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작은 NC소프트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공개한 대규모 MMORPG 신작이었는데요. 이 신작과 관련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해왔습니다. 일부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용자들이 혹평을 남기면서 주가가 흔들리게 된 거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에 이미 9거래일 연속으로 NC소프트를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9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나오다가 어제장에서는 10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며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저가 매수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수급적인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전일장에서도 하락하며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만 반짝 급등을 하며 상승권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전환을 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0.9% 밀려난 847포인트에서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또 한 번 이렇게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에코프로 BM 1% 넘게 조정을 받았고요. LNF도 최근에 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죠. 3.06%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3.53%로 급락하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4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2차전지 소재주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HPSP가 1.68% 올랐고요. 심텍도 2.33% 올랐습니다.
PSK, 가온칩스도 1%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RFCM이가 10.62%, 또 제주반도체가 2.33%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호실적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중소형 반도체 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엔비디아의 훈풍에 영향을 받은 것은 반도체 주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AI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몰려 있는데요. 따라서 AI 관련 주들도 어제 장에서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으로 1.65% 오른 86,000원의 종가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점차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1.65% 상승률에 그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솔트륵스도 1.89% 오른 26,950원이었고요. 그 밖에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1.52% 오른 20,0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음AI는 1.04%로 그 전날 올랐던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도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AI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AI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게임 관련 종목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이 게임주들 한알령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판호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게임주들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펄어비스가 4% 올랐는데요. 펄어비스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된 종목이고요. 또 기관도 역시나 3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면서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권에 머무르면서 4% 오른 48,1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게임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 주가도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1.91%로 2% 가까이 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45,45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가 결국에는 한 1.91%가량 오르는데 그쳤지만 장중에는 5%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도감과 함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위메이드 직원의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을 한 가운데 이 의혹의 핵심이었던 김남국 의원실의 방문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도 수요일장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이 원인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알령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한 건데 전일 시장에서도 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마카오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에 방문한 이 중국 연예인들이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만든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더욱더 냉각되는 것 아니냐, 이에 따라서 이 우려감이 번지며 한알령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JYP 엔터테인먼트도 1% 넘게 하락했고요. SM도 1.43% 하락한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가 1.4%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